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정입니다. 오늘은 내향성 발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ngrowing toenail이라고 하는데요. 어, 발톱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살로 파고들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통증도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죠. 먼저 용어를 보시면은 그 내향성이라는 말이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인데, 내자란 말이 안으로 향한다 이런 말이죠. 안으로 향한다, 안으로 향한다, 안으로 향하는 성질을 가진, 안으로 향하는 그런 발톱, 그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을 내향성 발톱이라는. 영어로는 ingrowing, grow란 말은 자란단 말이니까 안으로 자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ngrown 이란 말, 안으로 자란 토네일, 그 발톱. 물론 손톱도 있습니다. 내향성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는데 발톱이 훨씬 더 흔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내향성 발톱이라면 안으로 자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면을 보시면은 위에 이 그 하늘색 부분이 이제 손톱인데요. 이 손톱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살 안으로 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라게 되니까, 물론 계속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심한 사람은 많이 들어가고 안 심한 사람은 조금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뭐 조금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의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그 살을 얼마나 자극해서 염증이 얼마나 심하게 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발톱이 파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사실은 뭐 문제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아프고 또 염증이 생기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뭐 세게 부딪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소하게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경우에 발톱이 이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톱 무좀 같은 경우, 무좀균 같은 것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이 되면서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발가락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발가락에 살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발톱에서 압박받을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발을 신을 때 발가락에 살이 많으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딱한 구두, 좁은 볼의 딱딱한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딱뭐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고, 사실 원인을 특별하게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중풍 같은 병을 가지셔서 이렇게 하지 마비가 오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뭐 무좀도 잘 걸리지만 이런 발의 변형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뭔가 복합적인 어떤 신경과 혈관과도 그런 어떤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조금 발톱의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발톱을 만들어내는 조직도 조금 퇴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내지는 발톱의 그 어떤 상태도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되고 변색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료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프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꼭 치료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일단 보기가 싫다, 미용적인 문제가 젊은 분들에게는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는 사실은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 아프고 그 다음에 곪는다, 또 진물이 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자가 훨씬 더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죠. 살이 붉게 되고 아프게 되고 진물이 나고 때로는 고름을 형성하기도 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 손만 갖다 대도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이러면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약물 치료, 소독 치료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염증이 심한 경우에 특히 발톱이 안으로 파고들어서 살을 자극해서 염증이 이미 생겨버린 경우에는 즉 병원에 오시는 게 심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물이 나고 곪고 그렇게 해서 오신 경우에는 사실은 약 먹고 물 소독 치료만 해서는 사실 잘 안 낫습니다. 그 이유는 살을 자극하고 있는 아까 단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발톱이 있을 때 발톱이 안으로 파고들어서 생기는 이 부위에서 이 발톱 자체를 그 살을 자극하는 발톱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낫습니다. 네, 그래서 약 먹고 뭐 소독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예 괜찮을 정도 같으면 아예 병원에 오지를 않고요. 병원에 오실 정도 되면 이미 그때는 저희들 의사로서는 이 발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번 이제 치료를 하는데 대개는 수술을 전통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손가락에 이제 세로로 단면을 본 건데요. 모식도인데 여기 이 위쪽이 이제 그 손톱입니다. 이 하얀 부분이 손톱입니다. 손톱인데 자 우리가 손톱을 깎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끝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손톱을 깎습니다. 깎는데 자 내향성 손톱, 내향성 발톱이 생긴 경우에 아무리 여기를 깎아도 계속 자라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안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자라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톱은 이렇게 생겨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라나오는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길이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길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오는데 여기서 아무리 깎아도 만들기를 여기서 자꾸 만들어낸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손발톱을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이 붉은색, 여기 영어로는 저미널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붉은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밀려서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개 만들어지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깎아도 계속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내향성 발톱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제거해 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모식도를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하는 정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마취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마취를 하면 워낙 너무 아프니까 마취를 하고 나서 피부를 절개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발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매트릭스 이 부분을 이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 부분에 붙어 있는 발톱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톱을 만들어내는 이 조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발톱이 자랍니다. 또 내향성 발톱으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성공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얼마나 이렇게 우리 큐렛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큐렛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귀희비개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딱 그 금속이 있는데 이런 걸로 여기를 팍팍 긁어가지고 이걸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막 뼈가 드러날 때까지 막 이렇게 긁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걸 긁어서 다시 나중에 이걸 이제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하거든요. 여기를 봉합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발톱이 이런 모양으로 계속 자라게 되는, 여기는 이제 평생 이 부분 자라지 않게 되는, 제가 농담으로 발톱 다이어트 수술이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술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심한 경우에 합니다. 만약 내향성 발톱이 아주 경미하거나 별로 안 심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할 때는 이 수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물론 제가 수술을 잘못해서 그렇죠. 완전하게 긁어내지 못해서 그런데 그 완전하게 긁어낸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만큼 완전하게 긁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마취를 해야 되죠. 살을 째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봉합을 하면 2주 정도는 물에 못 넣죠. 소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끓고 나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피가 나죠. 그 다음에 마취 풀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아프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를 겪게 되었을 때 수술한 저로서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아닌 방법을 이제 보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발톱을 요 부분만 잘라냅니다. 조금 잘라내고 나서 이 부분이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무슨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두는, 끼워두는 겁니다. 살과 발톱이 부딪히지 않도록, 발톱이 살을 자극하지 않도록 끼워두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이제 피부과에서도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끼워두는 이 커튼이 이 손뭉치가 결국에는 이게 꽉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많이 아프고 벌겋게 되고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이런 걸 끼워두면 여기에 이게 다 고름처럼 그렇게 막 균들이 여기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해서 염증이 가라앉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번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이걸 다 많이 좀 발톱을 이렇게 잘라내는, 어차피 자랄 거니까 잘라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이 방법이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전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방법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소개를 드리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슨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로 된 어떤 것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요게 이제 살과 직접적으로 안 닿도록, 뾰족한 부분이 안 닿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개발이 되어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이걸 돌리면, 그죠? 이게 이걸 들어 올리는 거죠. 이쪽 양쪽으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편편하게 편다. 그런 거니까 이건 뭐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뭐 몇십 분씩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처음에 저도 이게 개발되었을 때 이게 십몇 년 전에 10년, 20년 전쯤 아마 개발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적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일단 끼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가 벌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없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걸 한 채로 뭐 그냥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이걸 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은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돈이 안 들고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자, 그렇게 고가의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정말 참신하고 좋은 거. 저는 이런 걸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냐 하면 그 반창고를 여기 이렇게 붙입니다. 일단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증이 여기 생겼습니다. 반창고를 여기 붙여서 요 정도까지 딱 반 정도 붙입니다. 뺑 돌아가서 그 다음에 쭉 당깁니다. 당긴 다음에 요 방향으로 붙입니다. 요 방향으로 붙여버리면 이제 압박이 되니까 이 위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당기니까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 감소하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염증도 훨씬 더 빨리 낫습니다. 물론 소독을 하고 약도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소독 후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하지 않을 때 가벼운 염증일 경우에 이렇게 하고, 소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에
해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면을 보신다면 아까 전에 그 발가락의 단면도처럼 이렇게 발톱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여기 염증이 생겼다면 반창고를 여기 붙여가지고 이까지 붙인 다음에 이쪽으로 당겨서 넘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염증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이거는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발톱을 깎습니다. 그 일반 가위로는 안 되고요. 발톱, 이런 내향성 발톱을 깎는 전문적으로 개발된 그 가위가 있습니다. 이 가위로 발톱을 깎는데 제가 깎는 방법은 여기만 조금 깎는 게 아니고 가능한 만큼 깊이 최과 많이 깎습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에는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자,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요. 발톱이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자, 내향성 발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정도가 심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자,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잖아요. 발톱을 길게 깎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길게 깎고 짧게 깎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게 아무리 깎아도 여기가 눌린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깎아서 이걸 지나치게 온다 하는 게 말이 되지만 여기에 눌려서 염증이 여기 생겼다면 이게 길게 깎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파고 들어갔냐, 파고 들어간 범위와 그 정도, 각도가 어떠냐를 살펴서 해야 되지 그걸 그냥 길게만 깎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염증이 전반적으로 생겼다면 그 생긴 부위는 다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가위를 이용해서 깎을 때 굉장히 깊이까지 깎습니다. 물론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한가 하면 밑에 있는 살과 이 발톱이 딱 들어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때는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제가 이런 발톱을 깎을 때 원칙은 마취를 하지 않고 통증이 최대한 적은 범위 내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깊이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염증이 있는 부위는 발톱과 그리고 살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염증에 대해서 그 염증을 깔아앉히는 데 있어서 내향성 발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치료는 소독을 함에 있어서 발톱을 제거하는 치료는 꼭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것이 자라나올 테니까요. 자라나오면 염증이 또 생기겠죠. 하지만 염증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염증은 생길 수도 있고 내향성 발톱이 있어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결하면 염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발톱은 손톱보다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발톱을 깎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해지기 전에 조금 안 좋을 때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에서 이렇게 깎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깎는 것이 혼자서 깎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톱을 이렇게 깎아 드립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케이스 사진은 거의 지금까지는 안 올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왼쪽 엄지발가락이었는데요. 발톱이 이제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돼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아픈 건 아니고 이건 염증이 생긴 경우는 아닙니다. 그냥 두껍고 변색이 됐고 보기 싫은 거죠. 자, 이제 발톱 무좀이라고 해서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하셨답니다. 자, 근데 발톱 무좀도 다음에 한번 무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진단이 확실을 하지 않고 약을 먹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좀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거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무좀균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좀 약을 먹는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발톱 무좀약을 설령 무좀이라 해서 무좀약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이 두꺼운 발톱을 뚫고 안으로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다 바르면 여기다 침투를 하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래는 사실 보면 굉장히 어떤 균들이 살 수 있는 꼭
그 무좀균이 아니라도 균들이 굉장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경우에는 이건 내향성 발톱은 아닙니다만 내향성 발톱이 아니 여기 염증이 생겼다면 이 부분만 제거하는 거죠. 이분도 물론 좀 아프긴 아프셔서 하긴 하는데 뭐 진물이 나거나 고름이 난 건 아닙니다만 이걸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제거를 할 때 이것까지 다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톱은 의미가 없는 발톱이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그 잘못 만들어진 발톱이고 이것 때문에 이게 자라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거 이제 몇 달째 또는 몇 년째 계속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테처럼 밀고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 밀고 올라오다가는 이 압력 때문에 발톱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거해 줘야 그 다음 뭔가 치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발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은 지금 딱딱한 그 발톱 조직이 살과 딱 붙어 있어서 더 이상 분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깎는 만큼만 깎고 이 부분은 거의 다 드러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다가 약을 바른다면 훨씬 더 그 약물 침투가 좋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그 압력에서 그 압력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발톱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서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고 나면 발톱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그런 경우도 제가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분의 오른쪽 발인데요. 오른쪽 발을 해보니까 이 발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 절제가 가능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발톱 전체를 다 절제를 한 거죠. 이거는 마취를 하지 않고 피도 나지 않고 다 절제. 왜 피가 나지 않고 절제가 가능했냐 하면 이미 이 발톱 조직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발갛게 보이는 이 살,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살이거든요. 이 조직과 분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깎아서 물론 시간도 걸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완전히 다 제거를 했을 때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발톱을 만들어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몇 달, 몇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거죠. 이건 제거를 해야 돼. 발조술을 해야 됩니다. 발조술이라는 것은 이제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발조술이라고 하는데 발조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꼭 마취를 해서 이렇게 째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런 가위를 써서 깎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요. 연세 있으신 분 경우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병이 아니라도 발톱이 두껍게 되고 변색이 되고 대부분 그냥 이건 무좀이다 이래가지고 여기다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무좀일 수도 있지만 무좀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발톱을 일단 제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찜질하고 문지르면서 변화를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진은 이거밖에 안 올렸지만 훨씬 더 심한 발톱의 변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내향성 발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향성 문제뿐만 아니라 발톱이 변색되고 또 두꺼워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실은 뭐 저도 한쪽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렇게 내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하다가 이제 다쳐서 그렇게 된 건데, 자, 이런 경우가 제가 주위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해결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형외과 의사들은 발조술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톱을 뽑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사실은 마취도 해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발톱을 깎아주는 수준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환자분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술을
뭐 지금 10여 년 이상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지금 근무하는 병원 아니지만 전에 있던 병원이 재활 전문 병원이었는데 거기 중풍 환자분들이 이런 문제, 발톱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발톱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이 발톱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조술에 준하지만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